체계적이야, 체계적. 그러니까 저희 공부하는 이런 패턴도 딱딱 체계를 맞춰가지고 꽉 짜내린 이와 같은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법 과정이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있는 이런 체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서 조금의 나태함이 연결이 되면 문법적인 토대가 완성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체계 있는 학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배경지식, 그러면 영어로 스키마 그럽니다. 배경지식. 사람들의 인지, 머릿속에 쌓여있는 인식, 그리고 모든 경험, 이런 것들 배경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고에 있잖아. 24시나 뭐 이런 뭐 큰 마트 창고에 하나하나 규격에 맞게끔 하나하나 이렇게 꼭꼭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고 귀가 안 맞고 하면은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배경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내용과 또 이해가 연결이 돼요. 문법이 바로 그러한 공부의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체계 있는 학습에서 규칙을 공부하는데 조금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외까지도 다 규칙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할 때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또는 나태함, 부성실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학습의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점을 잘 한번 연결하면서 어쩌도록 교통정리를 잘 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대구라는 시에서 도로망이 잘 발달되었다 그러죠. 큰 대로가 있고 소로 있고. 나는 가끔 궁금한 게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호가 체계입니다. 연동식이니 막 그러잖아. 어떤 데 차를 달리다 보면은 계산 내거리에서 좌측전 내거리 우리 집인데 그쪽까지 가는데 한 번도 신호에 안 걸린 적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빨간불에도 막 달린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사고가 나지. 근데 달리다 보니까 계속 파란불인 거야.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연동식이거든요. 근데 차가 이제 정체가 되고 조금 밀리고 하면은 그 연동식으로 조절을 해놔도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고 차량의 어떤 그 교통량이 많게 되면 연동식이 불가능합니다. 아침 출퇴근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호체계, 도시의 구조, 체계 이와 똑같아요. 문법도. 말들, 언어들의 체계에 있는 질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을 잘 하셔야 하나하나 쌓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들을 단계적으로 자꾸 밟고 연결을 하셔야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도 하나의 교통정리입니다. 머릿속이 복잡도 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려 하고 마음은 이것저것 다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마음일 뿐이고 실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것은 이런 지식들이 하나하나 체계 있게 잘 갈무리 되어 있는가라는 게 바로 공력이자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그 하나의 표본적인 바로 하나의 그 표본적인 영역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연결해 두시고 32 표준어 사정원칙.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 맞춤법 쭉 봤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죠? 한글 맞춤법, 단어 수준, 다음에 띄어쓰기, 그리고 또 문장 보호. 근데 표준어 규정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1부가 표준어 사정원칙, 2부가 표준 발음법. 그렇게 두 개로 딱 나눠놨는데 하나 더 첨가한다면 여기 넷째 줄에 보시면은 2011년 8월 31일에 39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39개예요. 얘네들이 표준어로 올라간 겁니다. 신규 표준어. 이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돼요. 이번에 그 목록을 내가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발표 내용과 함께. 자,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셋째 단락 보세요.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 그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째 동그라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의 같은 뜻 밑줄. 같은 뜻으로 쓰인 다른 표현이 복수 표준어입니다. 뜻이 같아요. 복수 표준어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고 이를 복수 표준어까지 밑줄. 그 다음에 얘가 쭉 있고 둘째 보세요. 마지막 줄에 현재 표준어로 규정한 말과는 자 밑줄 뜻이나 어감 차이.
이 얘기는 복수 표준어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뜻의 차이도 있고 말의 느낌의 차이도 있으니까 복수 표준어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부분에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 이렇게 밑줄. 가령 그동안 눈꼬리, 눈초리는 이건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음 셋째 보세요.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 밑줄, 표기. 이건 표기가 우선시 되어가지고 가령 뭐 짜장면 표준어였는데 짜장면도 자주 표기를 하니까 얘도 표준어로 정하자. 뭐 세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면은 모두 복수 표준어 밑줄.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인데 둘째는 복수 표준어가 아닙니다. 어감이나 뜻의 차이가 있어서 신규 표준어로 들어온 거지. 그 점 한번 구분하고. 자, 먼저 그 상자가 세 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는 11개가 뭔데? 복수 표준어. 두 번째는 어감이나 뜻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박실은. 우측에는 표기에 따라서 복수 표준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일일이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간지럽이다, 간질이다. 그러니까 현재 표준어는 지금도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남사스럽다라 두고 기존엔 나무새스럽다, 남새스럽다 다 되죠. 맨날 만날 이거 잘 나오고요.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설이 세간,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허접쓰레기도 표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허섭쓰레기가 복수 표준어들. 흑담, 터담. 다음 현재 표준어 별도의 표준어입니다. 어감이나 뜻의 차이가 있죠. 길래, 사랑이 뭐길래 할 때 기의 표준어인데 길래도 됩니다. 개발, 세발. 원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세발 뜻은 유사한데 어원이 다릅니다. 뒤에 현재 표준어 보면 괴가 고양이 괴, 고양이 발인지 독고 발인지 모를 정도로 글자를 삐뚤삐뚤 적은 이런 표현이지만 괴발, 세발은 괴는 독고 새는 버드입니다. 다르죠. 뜻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원이 다르다. 날의 날개, 냉음, 냄새. 이럴 때 냉음은 냄새의 하이어예요. 잘 보시면. 냄새는 모든 그 향기나는 향기가 아니라도 어떤 냄새, 후각적인 요소 모두 다 하지만 냉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볼 때 내음이 하이어, 다음에 냄새는 상이어 이렇게 되잖아. 의미 차이가 있잖아. 복수 표준은 아니단 말이죠. 눈꼬리, 눈초리 참고 우측에 뜨락들.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 의미가 있다. 먹거리, 먹을거리. 손주, 손자는 뜻이 다릅니다.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다음에 연신, 연방. 휑하니, 휑헛게. 두리뭉실, 두루뭉술. 그리고 아등바등, 바동바동하라도고요. 아웅다웅, 아웅다웅 둘 다 많습니다. 오손도손도 이제 맞죠. 오순도순이 원래 기존의 표준어였는데 찌뿌뚱 아닙니다. 발음은 뚱으로 나지만 찌뿌둥, 그 찌뿌듯하다 이런. 둘 다 표준어이지만 별도의 표준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축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표기 모두 다 표준어 3개 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거. 이럴 때는 2011년 발표된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1번.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만날 둘 다 표준어죠. 걔는 어리숙한, 어수룩한 둘 다 표준어. 별도든 복수 표준어든 표준어로 격상됐으면 분명합니다. 3번. 얼추. 기준에 가깝게. 이거 표준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얼추. 기준에 가깝게. 다음에 휑허케와 휑하니. 휑허케는 기준의 표준어. 휑하니는 지금 격상 표준어. 해안을 때려 좌판에는 소라성게. 고동이 아니야. 고둥. 골부리 있잖아요. 골부리도 방언입니다. 고둥입니다. 그거 알아두고 틀렸어요. 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답 드릴게요.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3번에 3번입니다.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이 문제가 총망라해서 제가 연구 검토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게 뭐 수준이 썩 낮지도 않고 선택지 하나마다 다 문제 유형이다 판단하면 된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까요? 2번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다음 문장에서 서로 바꾸어 쓸 경우 그 의미가 달라진다면 무슨 뜻으로 해석됩니까? 다음 중에서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바꿔서도 대체도 되는 건 소위 복수 표준어끼리는 뜻이 같다이므로 바꿔서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1번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몇 자리 몇 자리 토담 흑담. 자, 4번에 보세요. 이건 두 번째 항에 나왔습니다. 뜰악과 뜰은 복수 표준어는 아니야. 둘 다 표준어지만. 그지? 따라서 뜰악에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추상적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의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꿨으면 문제가 생기죠. 5번에 나무새스럽다, 남사스럽다, 또 남새, 남우새, 우자 빼서 남새스럽다도 표준어입니다. 할까요? 표준의 짝이 아닌 건 이건 뭐 우리 규정에 나와 있죠. 교기, 갸기는 무슨 뜻일까? 교만한 태도입니다. 남말 뜻도 알아두세요. 의미적으로. 교만한 태도. 자, 되셨어요? 교만한 태도. 또 좀처럼 좀체도 있고 쌉쌀에 쌉쌀은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지금 보면은 찌뿌듯하다와 찌뿌둥하다는 이 두 번째 항에 있었습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 복수 표준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표준어 사정 원칙에 예항에 있는 단어 복수 표준어들과 지금 4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규 표준어인데 둘 다 뜻이 똑같은 복수 표준은 아니다. 이런 수준까지 해석이 되셔야 돼요. 4번이 답입니다. 거슴칠이 개슴칠에 맞고요. 4번 갑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 이건 뭐 여러 개 마치 방언처럼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인데 보시죠. 노상. 언제나의 뜻으로 노상은 표준어입니다. 언제나, 줄곧 이런 뜻. 그 사람은 찌질이 할 때 우리가 많이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만 지질이 쌍지시하는 거 지으십니다. 그리고 짜장면, 자장면 둘 다 되니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4번 해필 한자어입니다. 하필과 뜻이 같아요. 시방도 이 전라도 방언처럼 보이지만 시방도 방금이라는 뜻으로 표준어입니다. 지금도 이런 뜻도 되죠. 연결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노상이니 또 해필, 시방 이런 건 방언으로 착각하기 쉬운 말들입니다. 표준어니까 구분을 해 두세요. 5번 갑니다. 표준어끼리 짝지지 않은 거 맨송맨송, 다음에 바둥바둥도 되죠. 야멸차게,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도 되고요. 3번에 육개장 여기 틀렸죠. 육개 할 때 개가 요즘 뭐 AI 많이 그 밀양에도 그 토종닭 뭐 2만여 마리를 묶고 난립니다. 여의는 닭개거든요. 여의가. 여러분 육개장 드셔보셨잖아요. 육개장 못 먹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피자만 먹느라고. 피자 할 때 시오 쓰면 안 됩니다. 또 피자집 할 때 시오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외래어 플러스 이런 데는 마치 된소리 바람되고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외래는 쓰지 않습니다. 시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육개장 할 때 여의는 닭개인데 육개장 드셔보시면은 닭고기가 아니고 쇠고기예요. 버드가 아니고 소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렇게 들어보면 사태 같은 이런 사태살 같은 거 팍 구워가지고 말이야 딱 이렇게 결에 따라 찢습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육개장인데 닭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입니다. 육개장은 아이. 조심하고요. 무청 시래기 됐고
시래기, 쓰레기는 다르죠. 시래기는 여러분 무청이나 이거 배추 같은 것, 허드레 같은 걸 말려다가 이제 나중에 시래기 국 끓여 먹는 그겁니다. 이건 맞아요, 표기가. 4번 두루뭉실, 두리뭉실 둘 다 되죠. 걸리적거리다 됐고요. 깡충은 유일하게 깡총 안 됩니다. 그죠? 오손도손, 오순도순은 둘 다 표준어지만 깡충은 파랑에 나오죠. 깡충만 표준어입니다. 오손도손, 오순도순도 가능하겠죠, 이제. 따라서 3번이 육개장이 틀렸다. 6번 갑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요, 삭피. 자, 6번에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복수 표준어에서 살쾡이가 표준어예요. 된소리 표준어. 거센소리 표준어. 살쾡이 표준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삭도 표준어입니다. 삭. 근데 비표준어가 뭐가 있냐면 삭괭이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전혀 다른 뜻입니다. 삭피, 이건 가죽피거든요. 살쾡이의 가죽입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 좀 하세요. 삭피로 만든 옷. 2번 통영시장에서 사온 구젓 아니고 굴젓 맞고 강남콩 얘기 들렸죠? 강남지방에서 왔다. 어원상 강남콩이지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입니다. 그죠? 5항에 나오죠. 표준어 사용 원칙. 강낭콩. 다음에 사글새. 다음에 울력성당 같이 있습니다. 고삿, 시옷 는 이런 것들. 바로 같이 돼 있네. 따라서 3번 정답. 7번 갑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 여러분 7번은 지난번에 얘기를 조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7번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 31-2번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그 규정이 다음에 표준어 사정원칙 7항입니다. 7항에 다만 나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글 맞춤법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 둘 다 관련된 게 히읗, 종성체언 이런 말도 하고 다른 말로 히읗, 더 생기는 체언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얘는 고전의 표기에 나옵니다. 히읗 종성체언은 어떤 체언의 종성에 히읗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현대 맞춤법이든 현대 표준어 사정원칙에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글 31항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 머리 플러스 가락. 안 플러스 박. 살 플러스 고기.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암 플러스 닭. 중요한 게 이제 수 여볼게요. 수 플러스 뭐 돼지. 얘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이렇게 될 때 이런 단어들은 고전 문법에서 얘네들은 뭐 이런 몇몇 개는 고전 문법 잠정적으로 히읗을 동반하고 있는 히읗 종성 뒤에 히읗을 종성으로 달고 있는 체언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여기 뒤에 나오는 평음들, 예사 소리를 뭐로 영향을 줘서 축약됨으로써 히읗 첨가 축약되어 가지고 격음으로 표기하는 게 한글 맞춤법에 맞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머리카락 왜 격음이 나왔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팎 이렇게. 그죠? 살코기 한글 맞춤법에 얘들이 맞습니다. 암탉 이렇게. 다음에 수태지 뭐 등등이 있어요. 이 얘기가 한글 맞춤법에 나오고 제가 이걸 수업하면서 수에 대해서는 또 표준어 사정원칙 7항에 다만에도 나오니까 좀 더 긴밀하게 보시라 이런 얘기 합니다. 표준어 사정원칙 7항은 규정이 뭐냐 하면은
암수를 얘기하는 수는 수로 통일합니다. 여기가 이제 규정이고 수로 통일하고 접두사수는 수로 통일. 다만 1,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만 1에 뭐가 나오냐면 다만 1에 이제 수 히읗 덧생이는 체언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평음이 결합해가지고 설랑 격음이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단어가 몇 개냐면 9개입니다. 단어가 9개. 단어 9개 보면은 개, 닭, 돼지, 당나귀. 제가 이래가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와 닭과 돼지, 당나귀는 모두 가축이다. 이런 공통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히읗 덧생이는 이렇게 예사소리가 결합하면 똑같은 저 기준에서 숙회, 그죠? 그 다음에 수탉, 그리고 수태지는 얘기 드렸죠? 수태지, 그리고 수탉나귀, 이런 게 지금 왜 거센 소리가 표준어인가? 표준어이면서 맞춤법에 맞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니까. 그 외에 여기 더 있죠. 수강아지 있고 수강아지. 다음에 여기도 수평아리. 이제 6개 단어 봤어요. 3개만 더 보면 됩니다. 수컷, 수키와 수톨적이 이렇게 9개입니다. 나선 김에 다만 2까지 연결을 해볼까요? 다만 2는요. 쉽게 얘기할게요. 양염소지. 양염지라 그랬죠. 양염지. 양염지. 양염지에서는 뭐다? 시옷이 들어간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일단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자, 이렇게 7항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개. 그러면 우리가 잘 틀리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수펄.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수펄 많이 쓰는데 또 수케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커미 거미할 때 얘네들은 무조건 틀린 표기죠. 왜 틀렸을까? 9개 단어에 해당도 안 하고 내가 굳이 가축이라고 언급한 것은 벌은 가축의 의미는 있긴 합니다. 느낌이 양봉. 어쨌든 개미, 거미는 뭐다 가축이 아니더라는 취지에서 이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응당 어떻게 해요? 규정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수벌. 수로 통일합니다. 수개미. 뭐 수거미 이렇게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실제 우리 단어 있는 거 보면은 뭐 수꽁이라더니 수나사 쭉 보면은 예를 보면 순행남, 다음에 수사돈, 수소, 황소도 표준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는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예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적어야 하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 하는 물음이야. 1번 전통사음수는 모두 수소, 순염소 됐고 양염지, 다음에 수놈, 수벌, 수케미. 5번 틀렸죠. 정답이다. 자, 8번 표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내일이 조카 돌은 뭐 주기든 1년 되는 생일이든 돌로 통일합니다. 리얼시옷 쓰면 안 됩니다. 매생이 됐고 정갱이 됐고 정갱이 아죠? 그 정갱이 보면은 여러분들 고등어 비슷하게 생긴 고등어보다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셋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시옷이 있는 표기들. 심청은 사람들에게 밥을 빌려 다녔다. 8번에 5번이 답이죠. 8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빌리다 하나로 통일한 것은 이것은 빌려주다, 빌려오다. 옛날엔 빌려주는 게 빌리다고 빌려오는 빌다였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일해.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 임차, 임대 이런 건데 근데 빌다도 이런 뜻은 아니에요. 빌다도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자로 써보면 빌걸과 빌기자, 걸, 기. 이 빌다는 뭐 밥을 빌다,
구걸하다. 구걸하다.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빌다. 기원. 바라다. 응? 용서를 빌다. 또 구걸하다는 빌다입니다.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만 빌리다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빌리다. 빌려주다 빌려오다의 뜻으로 빌다 쓰면 틀립니다. 그죠? 그거 분명히. 그러나 빌다는 단독으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구걸하다. 얘기 빌어먹을 놈 이러지. 빌려먹을 놈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주의할 게 여기 빌리다 같은 경우에 이 자리를 자 이건 뭐예요? 빌어 많이 쓰는 빌어 틀립니다. 빌어는 구걸하다 기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에는 빌려 이렇게 이거 몇 번 나왔고 왜 빌리다로 통일한다. 그지? 그 다음에 얘기 빌어먹을 놈 빌어먹다 이런 것은 뭐예요? 기본형이 빌다입니다. 빌려먹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세요. 자, 해서 심청은 사람들에게 밥을 어떻게 구걸하다 아이가 빌어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빌어먹었다가 아니니까 빌러죠. 빌러 다녔다. 알아두고. 그 다음 9번 갑니다. 표준어가 아닌 거 부조돈. 여러분 9번은 어원의식에서 멀어지는 것은 먼대로 정합니다. 근데 어원의식이 강하게 있는 한자가 있어요. 부조, 사돈, 삼촌 따위는 얘가 양성모음 표준어입니다. 이거 음성으로 쓰면 안 됩니다. 부주, 사돈, 삼촌 하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고. 자, 그래서 부조, 부조돈, 밭사돈, 바깥사돈에 준 말, 티읕입니다. 3번 점장이쟁이는 기술직에는 장이니까 점은 기술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점쟁이가 되죠. 4번에 양복쟁이, 양복장이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문맥에 따라 다르겠죠. 가령 양복장이다. 양복쟁이다. 이건 뜻이 다릅니다. 장인은 기술직이니까 기술자니까 양복장인은 양복을 짓는 또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테일러 영어로. 양복공이에요. 양복공. 기술자로.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은 낯잡아 이러는 말입니다. 우리 화이트 칼라 이러잖아요. 양복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낯잡아서 양복쟁이 이러는 거예요. 뜻이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실에는 양복쟁이 5, 6인이 책상 앞에 둘러앉았다. 이건 낯잡아서 양복쟁이 맞겠죠? 5번에 봉주꾼, 일을 도와주는 사람. 10번 위에 대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 윗목, 우통 조심하고 의들은 웃돌이가 아니고 뭐다? 윗돌이. 12항에 나오죠. 아래 위에 대립이 있으면 뭐다? 윗돌이, 아랫돌이. 4번이다. 위치만은 거센 소리와 다음에 된 소리. 그러니까 짝쪽 채턱 팔치마. 다음 음절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 표기가 되어 있으면 쉬었으면 안 됩니다. 뭐 그거 좀 주의하고. 11번 갑니다. 단어가 잘못 쓰인 것. 1번 그의 여름 내내 그 섬에 구어 박혀. 이럴 때 구워 하면 안 됩니다. 구워 하면 굽다에서 출발하니까 아니죠. 구어 박혀 맞고 귀뜸 맞고요. 우두커니 맞고. 4번에 맑은 날이면 천정이 아니고 천장입니다. 한자어가 그제 천장 도금이 이 장자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장판 생각하세요. 물론 천장은 장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정판 아니지 그지? 장자 천장입니다. 그 바닥의 반대말 천장.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천 우물정자 그죠? 천정부지 한자의 도금이 이건 천정부지야. 천정부지는 뭡니까? 물가가 굉장히 뛰어오르는 걸 뜻하죠. 이럴 때는 정자입니다. 천정부지.
알아두고 물가가 거칠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것. 다음 5번에 망가뜨리와 틀이 해도 됩니다. 티읕, 쌍디귿 둘 다 가능하죠. 그 점 감안하고요. 12번 갑니다. 밑줄 친 말을 가로 안과 바꿔 쓸 수 없는 말. 역시 이것은 너다.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쪽과 편. 이쪽, 그쪽, 저쪽. 이 편, 그 편, 저 편. 편은 한자어로 둘 다 표준어입니다. 복수 표준어. 그러나 주의할 게 여러분 13번에 가서 처음에 보면은 이거 짝 있죠. 짝은 비표준어예요. 짝. 그러니까 이쪽 가령 말이야. 쪽과 편이 표준어거든. 복수 표준어. 그러니까 이 짝, 저 짝, 그 짝 하면 안 돼. 이럴 때 비표준어인데 하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놈 할 때 아무 짝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12번. 성모대의 저녁 노을과 저녁 노을 둘 다 복수 표준어. 찌꺼기, 찌꺼기가 아니에요. 찌끼, 찌끼. 찌꺼기는 비표준어. 찌끼. 찌끼와 찌꺼기. 나부랭이, 너부렁이. 다음에 또 끓임하다, 깨름하다. 요거 주의하시고 12번이네. 최근에 문제가 나왔죠. 끓이다에 비롯돼. 끓이다. 그럼 여기서 끓임하다, 다음에 깨름하다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직하다, 끓임직하다, 끓이하는 구석이 있다. 원래 직하다가 뭡니까? 전미사인데 여기 이랬으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끓임직하다. 꼭 알아두세요. 최근에 문제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깨름 뭐죠? 칙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치읓이란 얘기야. 최근에 나온 문제. 자, 13번 갑니다. 방언과 표준어의 짝. 23항, 24항이 있습니다. 좀 구분하시고요. 코주부, 코보. 복수 표준어 아니죠. 24항에는 방언이 표준어로 되고 기존의 표준어를 버립니다. 그 24항이. 코주부, 빈대떡, 역겹다, 귀민머리. 여기 24항. 23항은 기존의 표준어는 그대로 두고 방언도 표준어로 정합니다. 그래서 멍게, 우렁생이, 멍게, 다음에 애순, 선두리. 얘들은 표준어. 물방개니 뭐 예를 들어 물방개, 선두리는 둘 다 표준어입니다. 멍게, 우렁생이, 애순, 어린순 이런 것은 전부 다 복수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23항에. 따라서 3번이 정답. 14번 갑니다. 단어가 표준어가 아닌 거 뒤져 내다 다시마 잡아는 표준어가 아니라 부각해야 됩니다. 부각. 다시마 잡아는 아닙니다. 부각. 그거 알아두시고 2번이 정답. 뒤통수 치다, 안쓰럽다, 쌍쇼, 농직거리. 쌍격으로 거리로 발음되나 거리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농으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농담 따위. 다음에 15번 고란의 단어와 바꿀 수 없는 것은 자 2번 한턱 내다 한턱하다 3번 아른 척하다 아른 체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15번에 3번 보세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R은 이런 형태로 오면은.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있다. 아는 체하다. 그 다음에 아는 척하다. 이럴 때는 아는은 알다 에서 릴 탈락한 관형사형입니다. 이럴 때는 띄었으면서 이럴 때 체하다, 척하다는 뭐냐? 바로 가식, 거짓 이런 의미를 좀 지닙니다. 가식, 거짓의 의미를 지닌 이게 보조 형용사, 보조 용언이에요.
따라서 아는 이런 표현으로 하면 띄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알은 체하다. 알은 이런 어간이 밝혀지는 이런 구조에서는 붙였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거 주의 깊게 보시고. 뜻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4번. 씁쓸하다, 씁쓸하다, 발그스름하게, 발그스리하게. 다 맞는데. 자, 1번에 지성이에요. 1번이 정답인데요. 이에요. 다음에 이어요. 이 두 개가 복수 표준이에요. 어미일 때. 여기까지 이에요. 이어요. 근데 여기 준말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요렇게 줄어들면 예요. 그죠? 준말이 여요. 이 준말은 쓰일 때가 있어요. 준말이. 준말은, 얘도 준말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준말 표기되는 것은 앞말에 모음으로 끝날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여기는 모두, 우리 노래도 있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발음이 예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이 모음 순행 동화의 결과로 발음이 예로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발음 그대로 이렇게 쓰면은 이 예요는 의미로 복수 표준어가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지? 그 다음에 아니이에요 하면 어색하죠. 그죠? 그건 이 모음이 두 번 중복이 되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뭐야? 모음으로 끝났잖아. 이럴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이때 예요는 뭐요? 예요가 줄어드는 표현. 아니에요. 또 아니여요도 되겠죠? 아니여요.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이해가 됐을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이름 생각해보세요. 이름에 끝음들이 종성으로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받침. 그래서 지성, 지평. 여기 보면은 종성이 있잖아. 그지? 해숙, 종성. 이렇게 끝날 때는 보통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성, 지성이, 지평이, 해숙이, 얘네들이 들어간 것은 이때 이는 뭐야? 전미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전미사. 여러분 사람 부를 때 그러잖아. 이거 종성이 있으면 받침이, 지성이, 지평이, 뭐 해숙이, 미옥이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는 전미사,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사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하면 예요로 일이 들어간 거예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됐으면 이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예요. 이래 준말로. 이게 준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처럼 이에요인데 왜 이 예요로 적었냐? 여기 보면. 여기 틀렸다 그랬잖아. 이에요는. 그럴 때는 여기 이는 여기에 포함된 이가 어미에 포함된 게 아니고 단독의 전미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전미사의 흔적이지 여기 준말, 여기 형태가 아닌 겁니다. 꼭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죠? 지평이에요? 해숙이에요? 이렇게. 그거 주의하세요. 자, 그거 안다면은 지금 바르게 되어 있잖아. 지성이에요. 그제? 근데 지성이에요 하면 틀린단 말이야. 자, 16번. 맞춤법 표기가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솔직하다. 솔직히. 넝쿨, 우레, 삼가다. 1번 정답입니다. 다 맞고요. 2번. 오뚜기 육개장 널빤지 많은데 깡소주가 아닙니다. 안주 없이 먹는 소주, 강소주. 강소주. 도수가 강하다 이거 아닙니다. 강은 오직 그것만 있는 이런 뜻이야. 저 뜻으로.
강소주, 그죠? 그리고 일찍이, 멋쟁이, 곱빼기 몇 번 나왔죠? 쌍비읍, 빼기, 전미사 빼기, 오순도순, 오손도순 둘 다 맞겠죠? 4번에 구렛, 나룻, 이럴 때 나루트가 아닙니다. 그지? 구렛나루예요, 구렛나루. 됐습니까? 이거 잘못 얘기했네. 구렛나룻. 요거 4번은 맞습니다. 지금 착각. 제가 나루트 해가지고, 나루트에는 시옷이 없으니까, 요게 아니고, 구렛나룻 하면 안 되고, 나루트가 아니고, 구렛나룻. 요게 맞다. 다음에, 여긴 됐고, 그 뒤, 오랜만, 햅쌀, 어리숙, 어수룩하다. 이것도 답이 되겠나? 그러네. 복수 정답이네요. 여기 원래 내가 저기 구렛나룻 이렇게 적어야 될 걸 탁 커서를 움직이면 바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같은데 지금으로서 1번 4번이고 원래 그러면 요걸 구렛나룻 이러지 말고 구렛나루 요렇게 고쳐놓고 답을 1번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5번 늙음악 맞습니다. 딱딱에서 출발하니까 딱딱우리, 연철된 게 딱딱우리. 오뚜기 맞고요. 다음에 여긴 틀렸죠.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널 따라타. 그래서 리을비읍이 어원상 리을비읍 겹받침인데 앞쪽 대표면 널 따라타. 널 따라타 앞쪽일 때는 표기대로 쓰는 겁니다. 저기 발음대로. 그럼 어떻게 쓰나? 널 따라타. 요렇게 써야 돼. 앞쪽 대표. 그러나 넙죽하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얘들은 리을비읍의 겹받침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 대표입니다. 예외로 넙죽하다는 뒤쪽 대표음이 겹받침이 되고 이런 전미사가 붙을 때는 뒤쪽 대표음이 되면은 뭡니까?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구분하시라고 몇 번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 21항에 나와요. 저거. 자, 그래서 5번에는 끝 단어가 틀렸죠? 널 따랐다. 17번 갑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17번은 보니까 표준어인 거 희한입니다. 희한하다. 드물거나 신기하다. 희한. 한자로 적으면 드물 희자니까 굳이 희한. 희한하다 이런 많이 하니까 발음의 유치가 희한으로 희한하다. 드물거나 신기하다 한자입니다. 희한. 그 다음 2번에 찹하기 이를 데 없다. 잡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 착잡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 착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진즉은 맞습니다. 진작과 뜻이 같아요. 진작과 뜻이. 좀 더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진즉. 좀 더 일찍이. 표기가 맞고.
다음에 흉측이죠. 즉자가 틀렸습니다. 즉자. 진즉. 그리고 흉악하다 할 때 흉측자. 흉측이 아니고 흉측입니다. 흉측스럽다. 자, 연결해 두시고 진즉 좀 더 일찍이. 정신을 하나도 없네. 요랑자가 요렇게. 자, 연결해 둘. 한자의 도금 문제입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번은 희한하다. 2번은 착잡하다. 그 다음에 3번은 진즉, 진작. 좀 더 일찍 뜻이 같고, 난도가 높았습니다. 4번에는 흉측이 아니고 흉측입니다. 흉측. 한자의 도금을 어느 정도 아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했죠. 표준어 사정 원칙 연결이 닿았습니다. 자, 이제 제2부 표준 발음법도 꽤 중요해요. 이 부분이 또 꽤 비중이 있는데, 문제는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만, 몇몇 잘 나오는 부분이 있죠. 모든 것 다 알아야 되겠으나, 예를 들어 그 옆에 적어 보세요. 표준 발음법 공부하셨죠? 항을 내가 불러드릴게. 자주 나오는 게 제5항. 제5항 다만 3사입니다. 의 발음이 있잖아요. 의. 제5항 다만 3사. 제5항의 다만 3사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10항 11항. 10항 11항은 겹받침의 뭐예요? 바로 겹받침의 대표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 14, 15항. 겹받침 뒤에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올 때 음성 조건상 어떻게 되냐는 13, 14, 15항. 다음에 20항. 20항에 보면은 유음하와 다음에 또 비음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을 니은 표기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니은 니은 표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29항. 29항은 니은 첨가예요. 니은 첨가. 그 중에 이런 너댓 가지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매뉴얼로 확실히 공부를 해두고 그 외적으로도 준말이니 여러 가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 점 강조하면서 잠깐 시간 조금 두었다가 여러분 표준 발음법 시작해 봅시다.